친구 여러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으스스한 이야기들이 잠들기 전 또는 일할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밤의 속삭임 채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몇 시에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어디에 계시고 혼자 계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외롭지 않을지도 모르니까요.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콧등을 스치는 바람이 이상하리만치 차가웠다. 강원도 깊숙한 산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마을, 백연리. 서울에서 내려온 지영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치 안개가 땅에서 피어오르는 듯했다. 산속에 감춰져 있던 마을은 어딘지 모르게 기이한 정적에 잠겨 있었고 그녀는 발밑에서부터 서늘한 기운이 배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지영이 이곳까지 내려온 이유는 간단했다. 2달 전 이 마을에서 홀로 살던 외할머니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 기록에는 추락사로 적혀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그건 그냥 겉으로 나온 얘기지 하고 중얼거렸다고 했다. 유산 정리와 빈집 정리가 목적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할머니의 마지막 나날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고 싶었다. 마을 어귀 작은 슈퍼에서 길을 묻자 주인 아주머니는 지영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놀란 듯 입을 가렸다. 아이고, 외할머니 댁에 가는구나? 혼자 가? 네, 정리할 것들이 있어서요. 혹시 그 흰 끈 조심해. 할머니 댁 주변에 걸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흰 끈이요? 아주머니는 더 말하려다 입을 닫아버렸다. 대신 떨리는 손으로 계산대를 정리했다. 지영은 그 말이 신경 쓰였지만 다그쳐 묻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묘했다. 결국 짐을 챙겨 외할머니 집으로 향했다. 외할머니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었다. 집 앞에 다다르자 지영은 숨을 삼켰다. 대문을 지나기 직전 그녀의 시야 한쪽에 하얀 실오라기 같은 것이 걸려 있었다. 길게 늘어진 그 끈은 고목나무 가지에서부터 땅에 닿을 듯 말 듯 흔들리고 있었다. 저게 뭐지? 바람도 거의 불지 않는데 기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끈은 마치 누군가의 목을 감싸기에 충분한 길이로 묶여 있었고 끝부분은 스스로 매듭을 만들려는 듯 둥글게 말려 있었다. 지영은 갑자기 등골을 훅 하고 누군가 밀어내는 것처럼 느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건드리지 마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마을에 사는 듯한 중년 남자가 나무 아래를 노려보며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저건 백연리에서 오래된 금기예요. 사람이 가까이 가면 스스로 목에 걸리려고 하니까. 네, 끈이 스스로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50년 전이었나? 젊은 무당 하나가 저 흰 끈을 잘라버렸다가 그날 밤 목이 스스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줄 알죠. 다들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당신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 끈이 집 주변에 자꾸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처음엔 작은 실 같았다가 점점 길이가 늘어나더래요. 지영의 숨이 멎었다.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남자는 대답 대신 낮게 중얼거렸다. 백연리에서는 100년 전부터 흰 공룡이라는 게 떠돌아요. 복수심에 찬 죽은 이들의 숨기가 실처럼 모여서 죽여야 할 사람을 찾아 목을 조여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가까이 가면 스스로 매듭을 만들어 목에 걸린다나. 지영은 황급히 대화를 끊었다. 미신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마치 그 끈이 그녀의 시선을 따라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묵은 먼지 냄새와 함께 오래된 흙집 특유의 비릿한 습기가 밀려왔다. 거실에는 할머니의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작은 장롱 위에는 낡은 장구채와 함께 무당이 쓰는 삼지창 모형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무당이 아니었다. 적어도 지영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혼자 살기 시작한 뒤로 마을 사람들이 외갓집을 신당집이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거실 한켠에서 할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한 지영은 조심스레 펼쳤다. 며칠치 기록은 평범했다. 날씨, 장작 상태, 마을 사람들 이야기. 그런데 한 페이지를 넘기자 글씨가 갑자기 삐뚤어지고 떨려 있었다. 오늘도 본다. 창밖에 하얀 실이 매달려 있다. 처음엔 거미줄인 줄 알았는데 아래로 조금씩 길어지고 있다. 마치
누군가의 목을 기다리는 것처럼. 밤이 깊어지면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지영은 숨을 들이켰다. 그때였다. 거실 창문 너머로 흰 끈이 스르르 쉐 내려오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는데 뱀처럼 움직이며 천천히 창문 틀에 매듭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영은 얼어붙었다. 그 끈의 끝부분이 마치 누군가의 목을 잴 듯한 원형으로 조여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영은 창문에 매달린 흰 끈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것은 분명히 무생물이어야 했다. 하지만 뭔가 살아있는 듯 혹은 살아있는 무언가가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매듭은 점점 더 가지런해졌고 매달린 고리가 목의 굵기에 맞춰 형태를 잡아갔다. 꿈인가? 자신에게 그렇게 속삭이려는 순간 갑자기 똑똑똑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그마한 손가락으로 두드린 듯한 가벼운 소리. 지영은 비명을 삼킬 뻔하며 뒷걸음쳤다. 창문 바깥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희끄무레한 안개 속에서 흰 끈만이 흔들릴 뿐이었다. 말도 안 돼. 지영은 서둘러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려 했지만 손끝에 닿기도 전에 커튼이 스스로 흔들리며 제쳐졌다. 마치 누군가가 그 뒤에서 손으로 밀어낸 것처럼. 그 순간 흰 끈이 쑥 창문 틈 사이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지영은 반사적으로 창문을 힘껏 밀어 닫았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끈의 일부가 바깥으로 튕겨나갔지만 매듭은 여전히 유지되어 있었다. 마치 스스로 살아있는 생물처럼 자신의 형태를 잃지 않고 꿈틀거리고 있었다. 긴장된 숨을 몰아쉬던 지영은 거실 뒤편 할머니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공간이자 마을 사람들이 신당방이라고 속삭이던 곳. 문을 열자 묘한 향 냄새가 풍겼다. 오래된 향로, 빛바랜 비단천, 작은 청동 거울, 그리고 무당이 쓰는 것과 비슷한 방울 장식이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지영은 고개를 갸웃했다. 외할머니가 이런 걸 쓰셨다고? 할머니는 늘 조용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신기 같은 건 믿지 않는다며 손살에 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집안에 이런 물건들이 가득한 걸까? 방 한쪽 모서리에서 낯선 종이 다발이 눈에 띄었다. 오래된 한지로 묶인 그것은 마치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기록처럼 숨겨져 있었다. 지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묶음을 풀어냈다. 첫 장에는 단 한 줄만 쓰여 있었다. 흰 곡령은 피를 타고 내려온다. 그 아래에는 수십 년 전으로 보이는 날짜와 함께 기록이 이어지고 있었다. 선조 중 누군가가 원한의 죽음을 당했을 경우 그 혼은 흰 기운으로 남아 후손에게 전해진다. 이 기운은 머리카락, 실 혹은 끈의 형태로 나타나며 마지막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 곡령이 결박하려는 대상은 피로 연결된 사람이다. 지영은 손에서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피!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단 하나였다. 흰 끈은 외할머니 때문이 아니라 나를 따라온 걸까? 그녀가 백연리에 들어온 순간부터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던 걸까? 밤이 깊어져 집안이 고요해질수록 바깥의 기운은 점점 더 불길하게 변해갔다. 거실에서 사각사각 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지영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무언가가 기어다니는 듯한 소리. 아니, 끌려다니는 소리. 지영은 할머니 방 문틈으로 거실을 살짝 내다보았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아까 창밖에 있던 흰 끈이 이번에는 거실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있었다. 길이는 처음보다 훨씬 더 길어져 있었다. 바닥에 늘어진 끈 끝에는 방금 만든 듯한 매듭이 선명했다. 마치 누군가의 목에 정확히 걸릴 만큼만 조여진 형태로. 그 매듭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듯 지영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분명히 목표를 인식하는 듯했다. 지영은 방에서 나와야 할지 숨죽이고 숨어야 할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똑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또 들렸다. 이번에는 앞문 방향이었다. 지영은 낯선 공포가 겹쳐오는 걸 느꼈다. 바깥에서도 안에서도. 두려워진 지영은 조용히 할머니 방 창문을 열어 살짝 바깥을 봤다.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앞마당의 고목나무 아래에 누군가 서 있었다. 흰 수의를 입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희고 길게 늘어진 천 조각이 그 사람의 어깨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다. 상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는 없었다. 새하얀 안개 같은 것이 눈 소켓에서 흘러나왔다. 입술이 열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외할머니가 못한 걸 네가 해야 한다. 지영은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바로 그 순간 방 뒤쪽에서 바닥을 기던 흰 끈이 갑자기 튕기듯 일어나 그녀의 발목을 향해 달려왔다. 끈이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속도는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었다. 마치 어떤 의지가 끈을 잡아당기며 달려드는 것처럼 잽싸게 지영의 발목을 노렸다. 지영은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다. 끈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사각, 사각, 마치 모래 위를 기는 벌레 수천 마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듯한 소리. 지영은 재빨리 몸을 돌려 문을 닫으며 할머니 방 안으로 다시 뛰어들었다. 문틈으로 끈이 파고들려 했지만 그녀가 온몸의 힘을 다해 문을 밀어붙이자 결국 그 움직임은 잠시 멈췄다. 그러나 멈춘 게 끝이 아니었다. 문 반대편에서 끈이 천천히 문틈을 긁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사각. 그 긁는 소리는 마치 지영의 목덜미를 직접 긁는 것처럼 소름 끼쳤다. 안 돼. 이건 꿈일 거야. 지영은 떨리는 숨을 삼키며 손전등을 붙잡았다. 할머니 방은 아직 정리가 안 된 탓인지 이곳저곳에 이상한 물건들이 널려 있었다. 오래된 부적, 조그만 토템, 청동으로 만든 방울들이 어수선하게 얽혀 있었다.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한 장의 부적이 눈에 들어왔다. 붉은 글씨로 크게 쓰여 있었다. 공령 결박 금지, 풀지 말 것.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최영신. 지영은 숨을 멈췄다. 최영신. 할머니의 이름이었다. 할머니가 공령을 묶어둔 거야? 그러나 더 놀라운 건 부적 아래 적힌 작은 글씨였다. 그리고 언젠가 대가 바뀌면 다시 풀릴 것이다. 지영은 손에서 부적을 떨어뜨렸다. 대가 바뀌면? 후손이 이 마을에 돌아오면? 나를 말하는 건가? 생각할 틈은 없었다. 문틈 아래로 흰 끈이 다시 꿈틀거리며 파고들기 시작했다. 이번엔 아예 새끼처럼 밀고 들어오며 형태를 바꾸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손목처럼 둥글고 탄력이 있는 움직임. 끈은 방 안으로 조금씩 들어오더니 방 안에 걸려있던 방울에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딸랑딸랑 청동 방울에서 기괴하게 울리는 소리가 퍼졌다. 그 소리와 함께 바깥에 서 있던 눈없는 존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거 울리면 나온다. 지영은 방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끈은 이미 문틈을 거의 반 넘게 파고들었고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선택이라 생각하며 창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밤 공기는 비현실적으로 차가웠다. 안개가 허리를 휘감듯 낮게 깔렸고 마을 전체가 마치 숨을 죽인 듯 정적에 잠겨 있었다. 지영은 호흡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크게 떠봐도 아까 봤던 눈동자 없는 존재는 보이지 않았다. 사라진 건가? 아닌 것 같았다. 어디선가 그녀를 바라보는 기척이 느껴졌다. 뒤통수가 서늘해질 만큼 명확하게. 지영이 한 걸음 내디디려던 순간 휙! 바로 옆 고목나무에서 흰 끈이 떨어져 내렸다. 길이는 최소 3미터는 되어 보였다. 끝에는 매듭이 또렷하게 묶여 있었다. 마치 준비되었다는 듯. 그 순간 바람이 없는데도 끈이 스스로 허공에서 활처럼 꺾이며 지영의 목 방향으로 휘둘려왔다. 지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피했지만 끝이 스치는 순간 목덜미에서 한기가 확 올라왔다. 닿기만 했는데도 마치 얼음칼을 들이민 것처럼 피부가 얼얼했다. 잡히면 죽는다! 지영은 비틀거리며 뒷마당 쪽으로 도망쳤다. 집 뒤편에는 오래된 창고, 잡초가 뒤엉킨 돌계단, 그리고 할머니가 늘 금기처럼 말하던 작은 우물이 있었다. 지영이 달아나자 흰 끈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땅을 기어 그녀를 쫓아왔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끈은 길어지고 또 길어졌다. 마치 그녀를 결코 놓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할머니가 숨겨둔 단서가 혹시? 지영은 갑자기 번쩍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어릴 적 여름, 할머니가 무심코 들려준 이야기. 우리 집안은 옛날에 사람 하나를 외면한 죄를 지었지. 그 사람은 흰 한을 품었고 결국 그 한이 우리 피로 내려오게 됐단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 귀신을 보내주지 않으면 그 끈은 계속 누군가를 찾을 거야. 그게 바로 공령이었을까? 그러나 할머니는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덧붙였다. 절대로 우물을 열어선 안 된다. 왜? 그 질문은 그때마다 회피당했다. 그리고 지금 지영은 바로 그 우물 앞에 서 있었다. 오래된 우물 뚜껑은 새로 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녹이 슬어 반쯤 부서져 있었다. 흰 끈은 바닥을 돌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달빛이 끈 위에 비치자 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가느다란 머리카락 1000개가 꼬여 만들어진 형태였다. 수백 명?
혹은 한 사람의 머리카락이 수십 년 동안 쌓인 것? 지영은 숨을 죄어오는 공포에 흔들리며 우물뚜껑을 바라봤다. 열면 안 된다. 하지만 그 안에 답이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 우물 아래에서 누군가의 손톱이 안쪽에서 우물벽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그르르르릉 사각 사각 사각, 마치 오래전에 죽은 누군가가 지금도 그 안에서 나오려는 듯한 소리. 지영의 다리가 굳었다. 그리고 우물 아래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여기서 풀어줘. 같은 순간 뒤에서 지영을 향해 흰 끈이 튀어올랐다. 이번엔 그녀의 허리까지 닿을 정도로 길어져 있었다. 잡히면 끝이었다. 지영은 최후의 선택처럼 우물뚜껑의 자물쇠를 움켜잡았다. 자물쇠는 녹이 슬어 손에 닿는 순간 부서질 듯 약했다. 흰 끈이 허리를 향해 휘몰아치듯 날아오르는 소리가 바람처럼 스쳤다. 쾅! 지영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자물쇠를 잡아당겼다. 녹슨 금속이 부서지며 우물뚜껑이 아주 조금 들렸다. 그 순간 우물 아래에서 손 하나가 튀어나왔다. 축축하게 젖은 뼈만 남은 손.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는 손가락. 그 손이 뚜껑 틈을 향해 더더욱 기어올랐다. 마치 어둠 속에서 억눌려온 세월을 한꺼번에 터뜨리듯이. 그리고 손과 동시에 흰 끈이 지영의 다리를 감쌌다. 안 돼. 끈은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먹이를 찾은 포식자처럼 빠르게 조여왔다. 지영은 비명을 질렀지만 끈은 그녀의 발목에서 종아리, 허리까지 감아 올라왔다. 그때 우물 아래에서 들려오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다. 나는 너희 집안이 죽인 자다. 너희 피가 오기를 오래 기다렸다. 이제 돌아가라. 그 말과 동시에 우물 아래에서 올라온 손이 뚜껑 아래쪽을 밀었다. 뚜껑이 완전히 열리려 했다. 지영은 본능적으로 뚜껑을 다시 눌러 막으려 했다. 하지만 흰 끈이 허리를 감싸며 그녀를 뒤로 잡아당겼다. 균형을 잃은 순간 우물 속에서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다. 눈이 모두 피눈물처럼 번진 얼굴, 턱이 기괴하게 벌어진 형체, 머리카락은 물속에서 뿌연 연기처럼 떠올랐고 그 끝이 하나의 끈처럼 이어져 있었다. 바로 그 머리카락이 지금 지영을 조이는 흰 끈이었다. 내 머리로, 내 목으로 죽은 원한, 너희 집안이 묶어두었지? 할머니가 나를 묶고 네가 다시 왔다. 지영은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나며 중얼거렸다. 그럼 내가 해야 하는 건 당신을 풀어주는? 원호는 섬뜩한 웃음을 지었다. 풀어주면 네가 죽고 풀지 않으면 계속 너를 찾아간다. 대화가 끝날 때까지 지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할머니의 기록, 공령, 피로 이어진 원한, 그리고 이어진 끈. 할머니는 그 원혼을 묶어두었고 그 대가 이제 그녀에게 돌아온 것이다. 끈은 점점 더 강하게 조여왔다. 숨이 막혀올 만큼. 지영은 마지막 남은 힘으로 손을 뻗어 우물뚜껑을 완전히 닫았다. 쾅! 갑자기 끈이 멈칫했다. 곧이어 끈의 압력이 느슨해졌다. 우물 속 형체는 어둠 속으로 빨려들듯 사라졌다. 그러나 그 직전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닫았네. 그러면 다음은 너의 아이. 지영은 숨을 멈췄다. 아이? 나는 아이가 없는데. 그 순간 그녀의 배에 감겨있던 끈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마치 뱃속의 생명을 찾듯 더듬거리다가 천천히 풀렸다. 그리고 사라졌다. 날카로운 바람이 스쳤다. 우물 주변의 공기가 조용해졌다. 지영은 무릎을 꿇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며칠 뒤 서울. 지영은 병원을 찾았다. 몸이 너무 피곤하고 속이 메스꺼운 느낌이 들어서였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초기이십니다. 지영의 숨이 막혔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창문을 잠그고 불을 모두 끄려던 순간 베란다 난간에 걸려있는 하얀 끈이 눈에 들어왔다. 바람이 전혀 없음에도 부드럽게 흔들리며 끝부분이 작은 고리 모양을 만들었다. 그 아래 아주 희미하게 사각 사각 무언가 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렸다. 지영은 숨을 삼키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생명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 원호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 단지 다음 피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흰 끈은 천천히 정확하게 삽 지영이 있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